자, 유니티 가서 SS 스토어 좀 들어가서 다운받아 봅시다. 자, SS 스토어로 이동할게요. 여기서 필요한 애니메이션이랑 그것들 다운받아 봅시다. 쟤네들 뭐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좀 이상했었는데 이런 거 하나 받아봅시다. 베이직 모션 프리라고 돼 있는 얘를 하나 받아봅시다. 베이직 모션 프리. 오케이? 자, 얘를 유니티에서 열기 해서 패키지 매니저에서 다운받아서 임포트까지 해주세요. 다운로드 하고 자, 임포트. 자, 이렇게 놓고 캐릭터에서 이거 어드벤처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직접 이렇게 타이핑해도 돼. 어드벤처 캐릭터 프리. 오, 이거 뭐 퀄리티 아주 진짜 에너미를 쓰기에 딱 좋은 형태 있더라고. 마치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파르포 같은 느낌. 자, 이거 어드벤처 캐릭터 있죠? 얘를 내 에셋에 추가해서 가져올 거예요. 승인. 임포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임포트. 자, 얘 이렇게 됐으면 가져와서 임포트에서 넣으면 여기 어드벤처 캐릭터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케빈 뭐 이거야 레글레시어스 뭐 이런 게 있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메시 폴더에 어드벤처에 메시 폴더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에 맨 메시라고 돼 있는 게 있지. 그지? 요 아래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여기 모델 탭을 선택하고 맨 메시에 요 아랫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얘 이렇게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생겼어. 여기 보면 메터리얼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있지, 그치? 머티리얼이 제대로 적용 안 돼 있는데 이거 프리팩 가서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런 형태로 돼 있지. 그렇지? 도둑놈 느낌으로 돼 있어요. 오, 너무 좋다. 자, 아, 저렇게 흑인 스타일, 저런 느낌이 안 나는 한국, 그지? 태닝 해야 돼.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에 있는 맨메시를 선택하면 얘가 원본 모델인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아니, 아예 지금 잠깐 쉬자. 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몇 가지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여기 메시 폴더에 그다음에 맨 메시라는 게 있지, 그치? 우측에 가서 메인 스펙터 창에 여기 모델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어.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메시 폴더 안에 이 녀석들이 확장자가 뭐냐면 파일이야. 파일을 확장자 보면 FBX 포맷이에요. 표준 포맷으로 내보낼 때 뭐 대다수의 그런 그래픽 툴들 있잖아. 그런 데서 지원을 해. 뭐 맥스든 마야든 일반 요즘에 뭐 슈퍼디 이런 쪽에서 다 지원할 거야? 내보내는 뭐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사용해서 여기로 갖고 와서 씁니다. 그리고 유니티 얘를 가져와서 사용할 때 쓰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인스펙터 창에 그거를 임포트 할 때 가져올 때 속성 창이에요. 옵션 이런 설정 창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 원본 파일이잖아. 원본 파일을 여기다 넣어서 작업할 수 있어요. 뭐 DS나 이런 애들 이렇게 있다 치면 작업할 때 원본 파일, 내보내기 파일이 아니라 원본 파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OBJ든 뭐든 원본 파일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작업을 하면은 걔를 여기다 놓잖아? 그러면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얘네들을 딱 인지해가지고 쓸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장점은 이런 부분이 있어. 디자이너가 원본 파일을 여기서 지가 수정을 해. 그럼 여기다 원본 파일을 넣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 원본 파일이 수정이 돼서 바로 반영이 돼. 디자이너가 수정을 하면 원본이 수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바로 자동 반영이야. 훌륭하지?
그래서 이런 반복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을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거 날렸어 만약에 이거 합쳐봤죠 기수로 한 번씩 날리지 최소 한두 번씩은 이렇게 날리면서 보잖아 날렸어 원본이 날라갔네 큰일 나지 이건 진짜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야 또 하나는 내보내기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옵션 설정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이거를 사용한다 이걸 사용한다 이거 사용한다 이걸 체크해서 FBX로 내보내거든 얘는 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 그때마다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추가돼 근데 원본 파일을 넣으면 어때?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쭈르륵 긁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설정으로. 근데 내보내기로 내가 직접 이 데이터를 사용할 거야. 이것만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어때? 최적화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작업해서 사용할 때는 FBX 전체를 이것들 내보내기에서 필요한 것들만 설정해서 가져온다. 이 FBX라는 파일 포맷에는 뭐 메시 데이터도 들어가 있겠지만 여기에 사용하는 첨부하고 있는 텍스처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정보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유니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야. 얘는 표준 포맷이라 다른 데서도 다 가져와서 쓰는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가서 보면 어때? 가져올 때 사용하는 속성이라고 했지, 그치?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스케일 팩터라는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데 여기 컨버트 유닛 이런 것들이 있잖아. 1cm 파일은 0.01로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 맥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유닛 세팅이 아마 센티미터로 되어 있을 거야. 마이너는 미터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유니티는 미터 단위로 쓰잖아. 그치? 미터 단위로 써. 근데 여기서는 센티미터야. 그럼 걔는 1cm로 작업했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그냥 가져오면 미터 단위로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0.01로 써.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이게 걔네가 작업해놓은 형태들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맞춰야 돼서 이런 작업이 있고요. 스케일 팩터. 근데 그렇다고 스케일 팩터 그냥 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잠깐 볼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지. 잠깐 봐봐. 이런 녀석이 있어요. 무섭게 생겼지? 그지? 이딴 것처럼 생겼잖아. 얘가 스케일 팩터를 조절해버리면 스케일 팩터를 내가 얘를 뭐 2로 했다. 그리고 어플라이. 어때? 네. 마치 마인드 알아? 어. 안녕? 의도했던 건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귀여워졌지? 마인드 느낌으로 돼버렸네. 자, 원래 얘가 악당 캐릭터였는데 저렇게 됐지? 왜? 요 캐릭터잖아. 어. 2로 했더니 뿅? 귀엽게 되네? 3. 응? 자, 얘를 좀 줄여볼게, 그럼. 0.1. 이렇게 해놓고 플라이. 그럼 어때? 이런 느낌으로 나오죠. 근데 얘는 알고 보면 가슴 속에 뭘 품고 있어요, 보니까. 얘는 알고 보면 이렇게 하트를 품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지? 이거 스케일 팩터 이거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싶겠지만, 얘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얘는 하부 메시들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쭈르륵 들어와서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걸 다 영향을 한 방에 이렇게 되게 어려워. 다 비율에 맞춰줘서 그 세팅이 돼 있을 텐데, 그치?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스케일 팩터를 조절한다고 해서 이게 한 방에 잘 적용되거나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거 안 될 때는 그럼 스케일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갖고 온다면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여기에서 뭐? 여기 트랜스폼 값 있지? 여기서 스케일 값을 가지고 수정해서 써요. 오케이? 여기에서 쓰는 거하고 여기에서 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요? 야, 여기에선 1 이렇게 해서 잘 적용이 됐어. 그럼 여기 와서는 그냥 다 100% 1 쓰면 돼. 근데 여기서 수정해서 0.175 막 이런 식으로 해놨어.
계산할 때 우리가 알아보기도 어떤 게 더 편해? 1과 0.175 뭐 이런 거. 1이 훨씬 좋지. 내부적으로도 속도도 이게 더 빠르겠지. 이런 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임펄스 세팅에서 스케일 팩터 이런 게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에서는 그렇게 마인드로 갑자기 뻥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보고. 그 다음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잠깐 설명을. 이게 메시 컴프레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기본으로 오프돼 있어. 얘를 열어보면 세 가지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얘네들은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고텍스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근데 하루 인접한 지점에 점이 하나 더 있네. 그리고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 버텍스 측면에서는 여기 얘네들이 되게 가까이 있어. 이렇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 요거 막 잘게 잘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것들 있잖아.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아 얘네들은 그냥 퉁쳐서 에이 붙어 요 정도는 그냥 하나로 합치자. 근접 되게 가까이 있으니까 그치? 그런 애들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의 삼각형을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미세하게 삼각형 하나 더 하는 거 좀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메시 컴프레이션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이렇게 인접한 녀석들을 가까운 녀석들 있잖아. 이걸 하나로 합쳐버려요. 이렇게. 그럼 데이터를 이렇게 줄여나가라. 그러면 괜찮으면 어느 정도면 작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가요? 그치.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메시 데이터, 이 버텍스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어. 이게 뭐야? 웃지? 그 다음에 또 웃지?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이런 거 있잖아. 이때도 웃는데 얘를 이렇게 하면 이런 거지. 이런 거 화나고, 그지? 이것도 막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화나게도 만들 수 있고, 이건 웃는 것 같아.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보면 표정이 변하죠.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본을 박아가지고 본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내 움직임을 표정이 만큼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들은 요게 버텍스라고 해서 요 주변에 있는 버텍스들을 이용해서 이런 애니메이션 처리해요. 그것들 대표적으로 뭐라 불러? 머프? 물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혹은 페이셜 애니메이션, morphing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페이셜 애니메이션 혹은 버텍스 애니메이션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버텍스 애니메이션 얘네들을 써야 되는데 이걸 내가 강제로 합쳐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데이터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어. 보통 그 맥스나 마야 이런 데서 다른 데서 이런 것들 이런 모핑 데이터라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갖고 와서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어. 블렌드 쉐이프? 이거 블렌드 쉐이프라고 데이터인가?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블렌드 쉐이프였나? 어쨌든 그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그런 페이셜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표정을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작업해서 여기다 똑같이 넣을 수 있어. 근데 그럴 때 데이터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 데이터가 애니메이션에 엮여져 있는 이 데이터들이 날아가 버리 이게 처리 못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 메쉬 컴프레션을 오프로 해놔야 되는 거지. 그치? 강제로 그것들을 해버리면 그런 애니메이션을 사용할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 Generate Light Map UV라는 게 있어. 그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맵 배웠지? 자, 라이트 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라이트 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링을 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SS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 쓰게 될 거야. 근데 그때 이상하게 라이트 맵을 그었는데 얘네들이 라이트 맵이 적용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게 보통 여러분들 내보내기 할 때 그때 거기 FBX나 이런 거 가지고 갈 때 그때 라이트 맵 UV에 관련된 설정 그쪽 작업들을 해서 FBX 내보내줬다면
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맵을 부어도 이게 정상적으로 잘 나올 거예요. 근데 SS토에서 만든 애들은 그 중에 어떻게 이 라이트맵에 관련된 UV 작업을 안 해서 들어오는 것들 되게 많아.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맵을 여러분들 아무리 구워도 걔가 적용이 안 돼. 라이트맵 적용이. 그때 가져올 때 어떻게 하면 돼?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 얘를 체크해버려. 안 구워진다. 그래서 얘 왜 적용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적용 안 되는 애 선택하고 임포트 세팅에서 이 값을 체크해 보세요. 얘를 체크해서 얘를 체크해주고 어플라이 눌러버리면 어떻게 자동으로 유니티에서 저 라이트맵 UV에 관련된 저 작업에 UV가 뭐야? 어, 텍스처가 텍스처가 메시에 어떻게 입혀질까를 좌표로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각각의 버텍스는 UV 좌표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야지 어떻게 라이트 맵을 구워버릴 수가 있는데 이 UV 좌표 갖고 있지 않으면 라이트 맵에 관련된 UV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를 라이트 맵을 구웠어도 여기다 입힐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만약 그게 없다면 이걸 체크해줘서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지 라이트 맵을 구워서 그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안 될 때 SS2에서 가져와서 그럴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리그 탭을 보면 리그는 뭐라고 했어요? 그 스켈레톤의 보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의한 거라고 했지. 참고로 유니티는 이렇게 T포즈를 형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T포즈를. 이걸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언리얼은 A포즈 이런 것도 써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냥 장부 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A포즈 이런 식으로 해요. 유니티에서는 T포즈를 해요. 그래서 위기에서 자, 애니메이션 타입을 보면은 애니메이션 타입에 얘를 휴머노이드로 기본으로 되어 있지. 얘를 열어보면 뭐가 있어? 얘기했던 대로 레거시 그리고 제네릭 휴머노이드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레거시로 만들어 놨잖아? 레거시로 정해져 있으면 그냥 코드로 제어하는 건데 자 얘가 어플라이 됐다면 얘를 내가 씬에다 등록해 놓고 보면 얘 컴포넌트로 애니메이션 컴포넌트가 붙어. 그런데 이 녀석이 제네릭이나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로 되면 리깅 타입이 그리고 애니메이션 타입이 얘네로 되면 가서 보면 자동으로 뭐가 붙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 자, 참고로 기둥 같은 거 있잖아. 벽 같은 거는 애니메이션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갖고 와서 쓸 때 얘네 자동으로 리그 타입이 그냥 뭐 제네릭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드래그앤드롭 가져오면 뭐가 붙어?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붙어.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붙으면 유니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컴포넌트를 무조건 내부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거기에다 다 올려놔. 그래서 저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일단 다 훑어서 실행을 시켜놔. 근데 벽 같은 거에 애니메이션도 들어가지 않는데 저런 컴포넌트가 있으면 벽을 여기다 쫙 둘러놨다. 그러면 저거를 엄청나게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는 거야. 성능이 좋아요, 나쁠까? 성능이 나쁘단 말이야. 쓰지도 않는 컴포넌트를 자꾸 저기다 붙여가지고 저런 행위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은 제거하거나 혹은 애초에 리뷰 타임에서 넌으로 해놓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일단 휴머노이드 이렇게 넣고 자 휴머노이드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야. 자 여기에 보면 컨피규어 버튼 있지? 얘를 클릭하면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씬 창은 얘를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고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T포즈 형태로 지금 나와있지. 잘 보는 만약에 이 T포즈가 잘 안 돼,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리딩이 잘못돼 있어서 이상해져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빨간 이렇게 형태 나와서 이러면은 음, 애니메이션을 되게 이런 것들 사용할 수가 없어. 이상해져.
문제 있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틀어져 있어.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 틀어져 있어. 막 이렇게 띵 틀어져 있어. 그때 여러분들 일일이 하나씩 다 맞춰도 되지만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매핑 있고 포즈가 있어요. 그쵸? 그지? 이 포즈에서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설정할 필요는 없어. 근데 여러분들 할 일도 없어. 근데 이걸 왜 알아두느냐? 보통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이런 것들을 안 한 이유는 어떻게? 아트들한테 가이드를 주기 위함이야. 가이드. 내가 알고 있어야 우리는 보통 오류 체크에 대한 것들을 아트들은 별로 염두에 안 둬. 그냥 나는 이렇게 작업했으니까 나눠 야지 이런 형태란 말이야. 오류 체크는 보통 다 누가 해?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라는 가이드를 보통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포즈에 리셋. 그러면 얘가 이렇게 리셋을 해놓고 아직 T포즈가 제대로 안 됐어요. 리셋을 눌러놓고 이 포즈에 보면 여기 enforce T포즈라고 되어 있지. 얘를 누르면 강제로 T포즈 이렇게 쫙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죠? 자, 어플라이 누르고, 어플라이 누르고, 오른쪽에,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람 모양의 이렇게 서 있지, 차렷하고. 여기 보면 여기 동그라미 점선 말고 이 동그라미 개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필수본이에요. 이렇게 필수본 15개가 있으면 어떻게? 어, 휴머노이드로 설정해서 어떤 애니메이션든 들어오면은 이 휴머노이드로 된 애들은 내가 리타겟팅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제대로 되는지 그런 애니메이션들 여러 가지를 제대로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해보는 것이 여기야. 머스는 세팅스. 얘를 클릭해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얘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나중에 세팅을 어떻게 할까? 이런 관점에서 애들을 어떻게 가이드를 줄까? 여기 보면, 여기 프리뷰가 있고, 여기 에디셔널 세팅스라는 곳에 보면, 어퍼, 트위스트, 이런 것들에 여기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 자, 등치가 이만한 애가 마음대로 막 꺾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럼 머슬들이, 어떻게 근육들이 이렇게 뭉개져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래서 제약을 주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네, 제약을 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얘가 동작하는지를 잠깐 보면, 여기 프리뷰에서 요네들을 가져다가 한번 보자.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지. 얘네들을 내가 오픈 클로즈를 해버리면 이렇게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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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둘, 헛, 둘, 헛, 둘. 그 다음에 어떻게 레프트 라이트 하면 촥, 촥,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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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둑.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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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띵, 이렇게. 그 다음 인아웃은 쫙,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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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들, 왔들, 슉, 슉. 그지? 얘는 어떻게? 띵, 안, 띠디디디디디, 띠디디디디디. 그 무시무시했던 애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손가락을 쫙 펼 수 있어요. 자, 잼잼, 잼잼, 잼잼. 그 다음에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폈다 오므렸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치? 그러니까 어떤 애니메이션이 들어와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작이 이렇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 게 다 끝났으면 done 누르면은 돼요. 우리가 이것까지 솔직히 체크해 줄 필요는 없어. done. 이렇게 되면 얘가 아바타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측에 가서 여기 프로젝트 창에 보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맨 메시 아바타라는 게 생겨. 오케이? 이 맨 메시 아바타라는 게 생기면 얘가 휴머노이드로 아바타가 얘네들이 설정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애니메이션 리타게팅 이런 것도 다 사용 가능하다. 그 외의 것들은 이렇게 휴머노이드, 인간 형태가 아닌 것들은 다 제네릭입니다. 제네릭은 애니메이션 리타게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D나 이런 것들은 다 제네릭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게 바로 이 맵메시에 대한 요령쓰기야. 얘를 그러면 어떻게? 에너미한테 넣어보자.